얘들아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 계속 한번 해볼 거야. 얘도 해법을 쓰기 전에 문제로 바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항상 이렇게 극한을 만나면 무조건 꼴 판단 먼저 하라고요. 알겠죠? 습관처럼 하세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근데 생각해봐. 이 2차 함수지? 2차 함수가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2차 함수는 어디로 가냐?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지 않냐? 저 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맞지?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죠? 그럼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맞죠? 그치? 이런 얘들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무한대 때문에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무한대를 뭔가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최고 차수로 나눠줍니다. x제곱으로 똑같이 나눠줘 볼게. 그러면 3-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지. 그지? 그럼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0분의 상수꼴이지. 그래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지. 맞지?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꼴.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우리 지금 이거 확정형으로 바꿨어. 그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내가 수렴한다고 알려줬었고요. 그럼 굳이 적자면 얘는 3-0 플러스 0, 0 플러스 0 이렇게 돼요. 그죠? 얘는 0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얘네가 리미트가 각각 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극한값들을 싹 다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성질들 처음 하니까 좀 언급을 해주는 거야. 밑에도 한번 봐보자. x가 무한대로 가요. 여전히 2차 함수분의 2차 함수네. 그죠? 그러면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될 테니까 무한대를 만드는 얘들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에 마찬가지로 x제곱을 나눠줄 겁니다. 그럼 2 플러스 x분의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5 5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네들 생각해보면 다 0으로 가버린다고. 오케이? 그러면 남는 거라고는 2분의 5밖에 없죠? 그럼 얘는 2분의 5로 수렴을 하게 되는 꼴이 만들어질 겁니다. 됐나요? 밑에 것도 바로 또 봐보자. 얘도 1차 함수죠. 1차 함수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분자도 2차 함수예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쵸? 그러면 결국은 무한대를 없애기 위해서 최고 차수로 좀 나눠주자고. 그치?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2 4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2 지금 이런 꼴이 몇매 x제곱분의 2 이런 꼴이 만들어질 거고요. 얘 0으로 가고 있죠. 얘도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얘도 0으로 가고 있고 얘도 0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치? 얘는 0분의 4꼴이 되었죠. 얘는 어떻게 돼? 0분의 상수꼴이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쌤 분모에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며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며요. 그것 때문에 괜히 너네가 이거를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얘를 풀 때 분모를 0을 안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치? 그러니까 이 풀이가 틀렸다는 풀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르게 또 만들어 보면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눠버리자.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눠버리면 3 플러스 x분의 2 4x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만. 그지? 그럼 얘는 결국은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가 나와요. 답은 달라질 게 없다고. 오케이? 얘는 어차피 숫자로 가. 얘네들 다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 얘 숫자야. 무한대에 숫자를 더하고 나눠봤자 무한대라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고요. 보면 너네 여기서 좀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얘 문제 봐봐. 분모의 차수가 더 크지? 분모의 차수가 더 컸을 때는 0으로 수렴을 하고 있고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얘분의 얘가 되지 않았냐? 그치?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는 무한대로 가버리고 있죠. 그죠? 이런 거 우리는 좀 발산 속도라고 좀 말을 하는데 얘네들은 어찌됐건 저찌됐건 분모 분자는 각각 발산을 하고 있는 건 알겠어. 근데 x제곱이 더 빠르게 증가를 하냐 x가 빠르게 증가를 하냐 그렇게 봤었을 때 x제곱이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지? 그러면 그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얘를 따라가 버려. 극한값이. 그죠? 얘는 분모가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여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밑에가 한없이 커져 버리니까.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 3번도 위에가 한없이 커져 버린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얘는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어.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점점 이제 2분의 5에 맞춰져 버린 거지. 알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하는 게 분모가 분자보다 고차일 때는 0이에요. 그리고 분자가 분모보다 고차일 때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에 동차일 때는 0이 아닌 상수예요. 그래서 이 0이 아닌 상수가 나오는 것은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의 비 2분의 5. 맞죠? 오케이.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의 해법을 한번 좀 적어보게 되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경우 분모랑 분자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버리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뭐 근호가 있는 경우가 안 나왔는데 밑에 더 있구나. 미안해. 이거 하나만 적어놓고 근호가 있는 경우도 한번 살펴본 다음에 해법을 또 적어봅시다. 여기 한번 보자. 얘도 얘들아 넣어봐. 무조건 리미트 밑에 있는 얘들 꼴 판단 무조건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네. 맞지? 그러면 그 무한대를 좀 없애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버리자고. 아니 x로 나눠버리자고. 알겠죠? 왜 x로 나누겠어? 사실상 이 루트 x제곱이라는 얘는 x죠. 맞죠? 차수가 1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로 나눌 거예요. 2고요. 루트에 1 플러스 x제곱분의 3 x로 나누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돼요. 마이너스 x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네 보면 얘도 무조건 0으로 가고 있고 얘도 0으로 가고 있어. 맞지? 그러면 얘는 1분의 2니까 그냥 2가 나오겠죠? 그쵸? 자, 옆에 문제도 한번 봐봅시다. 얘들아, 이제 여기를 꼭 봐봐라는 말이 얘 때문에 나오는 거야.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치?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뭔가 치환을 해볼까? 왜냐면 음의 무한대로 간다는 것이 너네가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차라리 마이너스 x라는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린다면,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럼 t는 어디로 가겠냐? 어디로 가, 정성?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럼 t는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겠죠? 그치?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좀 쓸 수 있는 거죠.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요. 이제 그대로 치환하세요. t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야. 여기는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t니까. 맞죠? 그럼 얘들아, 나 여기서 일단 계산 멈출게. 여기서 이제 결과값이 나오긴 할 텐데 치환을 안 하고 볼 방법도 알아야 돼, 너네가. 알겠지? 치환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뭔가 꼴을 잘 모르겠다, 너무 헷갈린다 싶은 얘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치환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너네 서술형에서 치환하지 말고 이거 풀어보라 하면 어떻게 할래? 그럼 못 푸는 문제가 되어버리지? 그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치환을 하지 않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적지 마라. 나 잘못 풀 거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요. 얘네는 x제곱으로 x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은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3 마이너스 x분의 4 2 이렇게 지금 얘들이 나눌 수 있거든. x로 나누니까. 그지? 아, 여기 미안해. x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러면 얘 지금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너네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2의 제곱 루트 3이라는, 미안해, 2 루트 3. 왜 그럴까? 2 루트 3이라는 숫자가 있어. 얘를 제곱근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2의 제곱 루트 3이 되는 건 너네가 너무 자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지? 하지만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는 얘가 있어. 너네 얘네 제곱근 안으로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도 같이 집어넣니? 아니지. 마이너스 안 집어넣고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x분의 1로 지금 나눠주고 있지만, 그지? 결국은 x가 음의 부호를 갖고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음의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곱근 안으로 들어갈 때 마이너스를 꼭 남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옆에 치환을 좀 써먹도록 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결과값을 봤었을 때 여기는 0으로 가네, 여기도 0으로 가네. 아, 답은 마이너스 2구나. 마찬가지 왼쪽에서 치환했었던 것도요. 보면 t제곱으로 t로 나눠줄 거죠? 그러면 뭐 굳이 다 안 적어도 되더라. 1 플러스 t제곱분의 3 마이너스 t분의 4 리미트요. 너무 좁다. 그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얘도 마이너스 2로 가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값은 같게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근호가 있는 경우에 해법을 적고 저 뒤에 거를 좀 하자. 근호가 있는 경우야. 근호 밖에 있는 최고 차항을 분모 분자로 나눠주고 있죠? 분모 분자를 나눠주고 있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옆에 문제에서도 바로 알 수 있겠죠, 지금? 그죠? 마찬가지. 한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랑 0 곱하기 무한대꼴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다항함수야. 얘네들은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좀 보자. 얘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얘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상수가 빼진 꼴이야. 그지? 우리 리미트 다 찢어질 수 있다니까 이것만 보고 그냥 무한대로 적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보면 세제곱이라는 것은 이제 너네 나중에 수투에서 함수 그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얘는 무조건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는 걸 그릴 수 있을 때 알게 될 텐데 얘를 한번 x세제곱으로 좀 묶어보자. 그러면 2-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5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얘네들을 확정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얘네들 다 0으로 간다는 걸. 오케이? 그러면 남는 거라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2x 세제곱이죠. 그죠? 이 x 세제곱이란 얘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됐나요? 얘들아 이것도 보면 너네 사실상 얘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 알겠지?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 알겠지? 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거든? 그럼 이게 부정형이 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 왜 때문에 그렇게 됐지? 얘가 너무너무 커지고 얘가 진짜 조금 커지면 어떻게 숫자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 했어. 그치? 얘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였으면 얘들아 더하기였으면 그냥 무조건 무한대 아니냐? 맞지?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가 부정형이 되는 이유는 마이너스 때문이었다고. 이 원인을 잡아주자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분자의 유리화를 좀 해줍니다. 쌤 분자 분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얘가 분자요. 밑에 1 숨어있잖아. 그치? 그러면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루트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에 얘의 짝꿍을 곱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에 정리하면 3x 플러스 4 되는 거 합차 공식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무슨 꼴이냐? 꼴 판단 바로바로 해봐. 권철아 무슨 꼴이야?
뭔 꼴이요 이거? 무한대. 맞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방금 해법 했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해법으로 풀어주면 분자, 분모, 최고 차수 x죠 x? x로 나눠줄 거라고. 그지? x로 나눠주게 되면 1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4 플러스 1 분의 3 플러스 x분의 4. 얘들아 이제 나 이거 x 안 나눌 거야. 이제는 안 나눌 거예요. 이거 매번 이렇게 막 적고 있지 마세요. 어차피 너네 이거 x로 나눠봤자 0으로 가고 있는 거를 이제 알아버리지 않았어? 그치? 그럼 굳이 매번 이렇게 적지 말고요. 귀찮으니까. 결국은 뭐만 비교해주면 돼? 여기 있냐? 최고 차수 여기 없다고 생각해. 최고 차수의 개수들을 봐요. 오케이? 그럼 1 더하기 1분의 3이야. 끝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해줬어요. 이제 바로바로 1 더하기 1분의 3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얘들아 이거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가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마이너스 때문에 부정형이었다는 사실,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밑에 과정을 해낸 거예요. 알겠죠? 얘도 한번 봅시다. 여기 잘 봐. x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네. 그지? 근데 얘는 0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치? 무한대로 감과 동시에 0으로 갈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부정형이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 생각해봐. 얘를 조금 약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오른쪽 식에서. 오른쪽 식을 통분을 해봅시다. x분의 1 곱하기 x-1분의 x-1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계산돼버리고 x끼리 약분. 그죠? 그럼 결국 남는 거라곤 x가 0으로 갈 때 x-1분의 1이네. 그럼 얘 마이너스 1분의 1이구만. 맞죠? 이건 굉장히 부정형 중에서 쉬운 꼴이죠. 약분이 가능해. 없애버리면 돼. 맞죠? 마찬가지 얘도 x가 0으로 갈 때에는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얘는 0 집어넣어 봤을 때 1 빼기 1이라서 0으로 가고 있는 거 확인되지? 얘도 마찬가지 x가 아마 사라질 거라고. 그치?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통분 먼저 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x분의 1이랑 루트에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얘가 이렇게 했었을 때 분명 0분의 0꼴이 되어버릴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x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분자의 유리화입니다. 1 마이너스 루트의 x 플러스 1 1 플러스 루트의 x 플러스 1
x 곱하기 루트의 x 플러스 1 원래 있던 분모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유리화만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 계산만 꼼꼼하게 해준다면 전혀 문제 없는. 얘는 분자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분모는 그대로. 이렇게 0분의 0꼴을 만드는 이 x가 약분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제 0 다 집어 넣어버리면 되죠? 부정형을 만드는 얘가 없거든. 확정형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꼴의 극한의 해법이요. 얘네들은 결국은 얘들아 봤었을 때 우리 여기 문제에서 봤었을 때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였지. 그치?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봤었을 때도 0분의 0꼴이었단 말이야. 그지? 여기 문제에서 봤었을 때도 지금 0분의 0꼴이야. 그지?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배운 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얘네들은 뭐 해법이라 할게. 굳이 그 과정을 만드는 과정?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과 0분의 0꼴을 만드는 과정?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요. 다항식의 경우 일단 최고차항으로 지금 묶었죠? 바로 밑에 1번 보면 알 수 있어. 사실상 최고차항으로 안 묶어도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은 보이긴 해요. 그죠? 그리고 근호가 있으면 유리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였고요.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요. 얘는 통분을 했더니 다른 부정형이 나왔죠? 그래서 통분하여서 다른 부정형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부정형에 대한 해법을 써먹으면 되는 거고. 됐나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얘들아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너네가 아직 함수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또 극한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창성아 턱 깨지 마라.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일단 한번 봅시다. 극한의 어떤 대소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fx가 알파로 수렴해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gx가 베타로 수렴해요. 이때 알파 베타는 실수해서 가져올 거고요. 어떤 a에 충분히 가까운 극한값이니까 모든 x에 대해서요.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요.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말로만 하면 진짜 잘 모르거든. 그거를 한번 언급을 해주면 아니 마무리하고 이럴 때에 fx가
gx보다 더 작으면 작을 때 미안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네들에 대한 한번 예시를 좀 봐봅시다. fx가요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fx 그 다음에 gx를요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여기가 어떤 x는 a야. 오케이? 이렇게 보면 a에 충분히 가까운 모든 x에 대해서 a에 충분히 가까운 모든 x라는 것은 여기 이 근교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건 여기가 베타가 아니라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알파죠. 그러면 베타랑 알파가 충분히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성립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지 지금? 오케이? 이거를 엄청 확대해서 그린 거야 얘들아. 충분히 가까운 곳에서. 알겠지?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얘도 어떤 경우일 거냐면 fx가 gx보다 더 작대.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함수 자체가 fx가 더 gx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를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럴 때 뭔가 알파랑 베타가 같은 경우가 있대. 그럼 이럴 때는 어쩔 때냐면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생겼었을 때 여기가 둘 다 뚫려 있는 거야. 함수값이 없어요. 오케이? 그때 여기의 값이 x는 a일 때 a의 fx의 극한값 알파와 gx의 극한값 베타는 같은 수가 맞아요. 그쵸? 하지만 너네 주의해야 할 게 이제 여기인 거지. fx가 gx보다 작을 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대부분 너네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무조건 이런 경우에서만 얘네들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지? 하지만 우리는 극한값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이기 때문에 얘가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세요? 알겠지? 밑에 것도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이제 대소관계 성질 두 번째를 써보라는데 이때는 함수를 3개를 갖고 올 겁니다.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고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이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었을 때 마찬가지 알파 베타는 실수고요. 그래도 마찬가지 a에 충분히 가까운 모든 x에 대하여 fx가 hx보다 크고 gx보다 작을 때 미안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더라. 이거이고 알파랑 베타가 같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라는 얘는
알파이다. 얘들아, 이 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일 거예요. 엄청 쉬워. 말만 어렵지? 문제에서 보면 너네 진짜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보면 위에 있는 함수 그대로 가져와 보면 얘가 G고요. 나 여기 F라 적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었대? 얘가 F예요. 그랬었을 때 여기는 지금 뚫려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럴 때 어떤 hx라는 함수가 g보다는 작아야 되고 f보다는 커야 돼. 그럼 대충 h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뭐. 이렇게. 맞지? 이렇다 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x는 a인 거고요. f의 극한값 알파죠. 그죠? a로 점점 다가갔었을 때의 극한값 알파예요. 그 다음에 g의 극한값도 지금 베타죠. 얘랑 같은. 맞죠? 알파는 베타이면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그린 거야. 그랬었을 때 hx도 어떻게 가겠냐? x가 a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알파로 가겠죠? 그죠? 혹은 베타로 적어도 되겠지. 알파랑 베타 같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쉽게 풀릴 거고요. 내가 내일 아마 대표 문제를 좀 손을 대줄 텐데 거기서 많이 언급을 해줄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밑에 문제도 한번 봐봅시다. 맞아, 얘들아, 이거 용어 하나만 알고 가자. 방금 했던 거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요. 샌드위치처럼 사이에 껴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름을 말을 해요. 알겠죠? 얘들아, 여기 아직 수원 안 한 친구들 나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sin x라는 얘의 그래프는 그냥 그런 값다 하고 넘기세요. 전혀 큰 지장이 없어. sin x라는 얘의 그래프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구나 하고 넘겨.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래프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sin x를 아는 친구들은 그래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렵지 않냐? x를 무한대로 봤는데 그걸 또 x로 나눠. 너무 그래프 그리기가 어렵죠?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샌드위치 정리를 써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난 결국은 x분의 1 sin x가 궁금하니까 고쳐라. x분의 1 sin x가 궁금하니까 x분의 1로 x로 나눠주겠다 이거지. 그리고 얘네들을 싹 다 리미트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너네 여기 위에 있는 거 바로 써먹어요 지금. 이런 꼴인 거 보이니? 그죠? 그럼 나는 알파가 베타랑 같으면 이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알파랑 베타가 같나? 를 먼저 확인을 해주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분의 1 이랑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랑 같으면 난 저 샌드위치 정리를 써먹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같죠? 0으로 같잖아. 그지? 0으로 같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sin x라는 얘는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남은 두 문제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8번 문제는 그래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이거 구하래요. 얘들아, 가우스에서 겁먹지 말고. 가우스 하면서 그리기 굉장히 어렵지. 심지어 무리식까지 있어. 그치? 그릴 생각하면은 수업 포기해야 돼요. 알겠죠?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뭘 찾아줄 거냐면 아까 내가
sin x의 범위를 찾아줬었지. 마찬가지 이 가우스 함수에 대해서도 범위를 먼저 찾아주자. 그럼 뭔가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가우스의 x제곱 플러스 x라는 얘는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x제곱 플러스 x보다는 작거나 같은 꼴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 내가 얘네의 식에 루트를 씌우든 제곱을 하든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는 건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루트를 한번 씌워 봅시다. 지금 이 꼴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루트에 x제곱 플러스 x 루트에 x제곱 플러스 x 아직 안 끝났죠? 마이너스 x 모든 항에 해주면 모든 항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결국은 다시 샌드위치 정리 fx와 hx와 gx의 관계가 요럴 때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같다면 이렇게 되면 hx의 극한값도 fx의 극한값과 같아진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쵸? 한번 굳이 적었어. 이거 적지 마. 위에 있잖아. 안 보이니까 적었어. 그러면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건 결국 뭐냐면 얘요 얘. 얘랑 얘. 얘가 이제 fx, gx의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러면 fx, gx에 한번 극한을 보내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라는 얘의 극한을 찾아봅시다. 얘들아 이거 뭔 꼴이냐? 뭔 꼴이야? 대답해. 장성아 뭔 꼴이냐? 너 오늘 대답 한 개도 못했다. 오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아니냐? 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요. 무리식이 있는 경우 유리화 해주세요. 그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 그냥 바로 해버려 얘들아.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결국은 최고차항의 b가 된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어버렸잖아. 그지? 그럼 최고차항의 b가 되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인 거 이제 보이니? 그럼 2분의 1이다.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식 가지고 놓으면 얘의 극한을 판단을 해보면 마찬가지 유리화 해줄 거고요. 답이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자, 그럼 끝났지? 저 가우스의 극한을 판단하지 않아도 우리는 결국은 2분의 1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게 된 거죠. 됐나요?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샌드위치 정리 쉬운데 중요해.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한없이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 얘들아, 이 문제는 사실상 모르겠으면 그냥 넘겨도 돼요. 알겠죠? 왜냐면 코사인 막 이런 거 나와.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계산도 복잡하고 그래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라. 알겠지? 먼저 뭘 찾을 거냐면 어떤 포물선 위의 점 A라는 마이너스 1,0이 있고요. 점 P가 있는데 점 A에서 포물선을 따라서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각 APO의 크기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 P가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로 가까이 갔었을 때의 각은 어떻게 가까워지냐? 어느 크기에 가까워지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내가 원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있잖아. 내가 P를 t, t제곱 플러스 t라고 좀 놓을 수 있고요. 그러면 P가 원점에서 왼쪽에서 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0의 왼쪽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나는 극한을 구해야 되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선은 뭘 좀 구해줘야 되냐면 AP의 길이, OP의 길이를 구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이거는 AP의 길이를 구할 때 얘들아 너네 막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막 구해서 하지. 그지?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AP의 기울기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기울기 뭐야? AP 기울기? 마이너스 1,0에서 t, 저기까지의 변화지. 그러면 t 나와요. t.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서 t 나오죠. 기울기 왜 구했냐면 나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지? 이런 직각 삼각형에서요. 기울기라는 것은 결국은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의 값의 증가량이야. 맞지? 그러면 이때 t가 지금 음수거든. 얘들아 헷갈리지 마. t가 음수야. 그럼 요만큼이 1만큼 증가했을 때 요만큼은 t만큼 증가했을 거라고. 맞지?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1 플러스 t제곱의 루트만큼의 비율이 얘네의 길이가 될 거야. 알겠어? 이거는 원장님이랑 수업했으면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써먹으시거든? 그럼 얘네들 보면 AP라는 얘는 결국은 봐봐. 얘들이 어디 갔어? 뭘 했지? 삼각형은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 너무 쬐깐한데? 자, 여기다 적을게. 여기에 x좌표가 t였어요. 여기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지금 여기 이렇게 가져온 거야. 이 삼각형으로. 오케이?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한번 들어봐. 이 삼각형으로 가져온 거고 결국은 1의 비율을 차지하는 얘의 크기는 길이는 t 플러스 1이었어. 그지? 그러면 AP의 길이는 t 플러스 1의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마찬가지 한 번 더 할 거야. OP의 기울기요. OP의 기울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OP의 기울기는 t 플러스 1입니다. 여기요. 그죠?
0,0에서 t, t제곱 플러스 t 그거에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복습할 때. t 플러스 1이고요. 이때는 t 플러스 1 값이 일단 양수예요. 맞죠?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거든. 그치? 그럼 요때도 한번 봅시다. 이때도 직각삼각형을 좀 가져와서 여기가 P고 여기가 O였어.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의 비율은 지금 1이 될게 1이었었을 때 얘의 비율은 이런데 얘가 1이었었을 때 얘네들의 비율은 t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x의 값이 1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은 t 플러스 1만큼 증가한다 이거야. b를 적은 거예요. b 숫자가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의 비율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5p라는 얘는 이 1에 해당되는 길이가 여기가 x좌표가 0이었고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t였으니까 얘는 얘에 해당되는 길이가 마이너스 t인 거 알겠죠? 그죠? 0에서 t 빼면 돼요. 항상 길이 구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그러면 얘는 1에 대한 비율의 마이너스 t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크기는 마이너스 t 곱하기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이렇다라고 할 수 있어. 너무 복잡하지? 내가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오라 했어. 놓쳤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지만 좀 지켜봐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난 지금 APO의 크기의 극한을 지금 계속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각 APO에 대해서요. 얘는 코사인 법칙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이 이렇게 생겼어. 너네 배울 거야. 이렇게 생겼고요. 얘들아 싹 다 집어넣어 버리게 된다면 나 계산 조금 생략하면서 할게. 하지만 필요한 것들은 좀 적을게. 얘네들을 지금 좀 버리게 되면 분자부터 좀 적을게요. t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t제곱 플러스 1 더하기에 t제곱 곱하기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분모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 구했어 얘들아. 구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은 t가 0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의 코사인 어떤 각의 크기에 대한 식을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가 0의 좌극한으로 가려고 했었을 때 거슬리는 얘가 있지 일단. 이건 이제 들어라. t야 t. 그지? 분모가 0으로 가버려. 분자도 0 집어넣어봐. 그럼 0으로 가죠. 분자에 0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0으로 가요. 그럼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그럼 극한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린 0분의 0꼴을 없애줘야 한다고요. 그죠? 그럼 그 과정이 t를 만드는 거야. 인수로. 분자에서. 그지? 쭉 계산을 해보았더니 분자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분모는 그대로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한 번만 더 적을게. t로 한번 묶어질 수 있죠, 지금? 이 t로 묶어도 상관없고요. 왜 이런데? 지금 계산이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장성아. 그러면 TT 약분할 수 있고요. 뭐 2도 약분을 해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내봅시다. 리미트 t가 0의 왼쪽으로 갈 때 코사인 각 APO라는 얘는 어디로 가는지 위에서 좀 빠옵시다. 이제 0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거 없어. 0분의 0꼴 아니야. 이제 확정형이라고. 0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나옵니다. 오케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니? 태연아, 수원 기억나니? 권철이 수원 기억나니? 다 기억이 없어. 창성이 기억나니? 얘네들은 결국은 코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값, 즉 2분의 루트 2가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4분의 3파이입니다. 이거 몰라도 돼. 아직 안 배웠어. 너네 파이도 안 배웠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거 기울기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냐? 오케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냐? 또는 이제 이 코사인을 보낼 건데 t를 0으로 보낼 건데 얘네들의 꼴이 어떻게 되니? 부정형이 되었다. 그 부정형을 다시 확정형으로 바꿀 수 있겠니? 그런 문제였어요. 계산이야 복잡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하자.